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전세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 가을 이사철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마지막에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재 강남구의 전세가가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북의 아파트도 4천만 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불과 4년 만에 강남의 전세가가 평당 4천만 원이라니. 굉장한 격세지감을, 예전에는 옛말로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젠 4년이면 강산이 변하네요. 가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렸죠.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내 자본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아파트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했었고,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0이거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지금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게 뭔가, 제목에 제가 써놨죠. 지금 서울 빌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연령층도 적고, 이 서울 빌라가 투자로서 몰린다라기보다는 거주로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자, 젊은 수요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빌라라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고, 뭐 몇천 단위고 뭐 억 내외로 들어간다고 해서 막연하게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개발 연관성이 있는, 이게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빌라가 부서지고 지어지는 거다 보니까 향후에 그 미래에 아파트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하고 수요자, 실제 거주 수요자가 뭉쳐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 함께 좀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주거비 인플레이션 심각하게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만 살펴보더라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매매 대비해서 전세와 월세 물량도 적고요. 매매 물량도 적습니다. 물량 자체가 예전에 장에선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수량이고, 그마저도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지 그냥 가격 테스트를 하려고 내놓은 건지 모를 물건들도 상당합니다. 네, 호가가, 그리고 갭 차이가 워낙 벌어져서, 특히나 이 대장주라던가 주변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단지 말고 뭐 나홀로동이나 이런 동 보면은 갭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뭐 한 번에 뭐 5억을 올려서 호가를 놓고 뭐 이런 상태로 매물들이 올라와 있죠. 일단 주변 시세가 비싸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놨겠죠. 어쨌든 지금은 뭔가 싸게 빨리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어느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보면, 정권 초기만 해도 강남구에 전세가 2,500이었어요. 2,500. 예. 그리고 강북의 아파트가 이제 2,500, 뭐 1,500, 3,000대,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4천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4천만 원 돌파를 했어요. 뭐 서초구나 이런, 뭐 송파구나 이런 지역은 뭐 아직 뭐 2천대 정도인데, 강남구가 이제 4천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일단 2017년부터 2021년 4년 만에 이 매매도 아닌 전세가가
2,500에서 4,000을 돌파한 거고, 이 수치는 거의 뭐 6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강남구에는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신축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러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뒷배경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임대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여기에 더해서 재건축 이주 수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요. 게다가 가을 이사철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에 이제 빌라까지도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하고 전세가가 굉장히 터무니없이 올라와 있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임대, 전세 매물 구하러 다니시는 분도 공감을 하실 텐데, 정말 터무니없이 전세가가 작년에 봤던 거랑 다른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빌라도 그래요, 빌라도. 예. 자,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호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올해만 해도 전세 누적 상승이 9%예요. 이게 엄청 오른 거거든요, 사실. 자,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대출주의다 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뭐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사업자도 지금 보면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깜깜이에요, 깜깜이. 뭔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마땅한 대안이 없고, 또 이런 임차인 보호에 대한 시스템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다. 예, 지금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원래 살던 지역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역을 전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이거를 매수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그만하자, 이렇게 선택하는 수요가 작년 하반기든 올해든 있었던 거거든요. 많았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수요자들의 대안은요, 공급은 대안이 없고요. 수요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청약으로 계속적으로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주택이라도 매수를 해서 더 이상 뒤로 후퇴되는 걸 방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매수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계양 오픈 사전 청약 봤잖아요. 평균만 해도 20대 1입니다. 평균만. 예. 근데 이게 뭐 특공 제외하고 일반으로 하면 더 심각해요, 경쟁률이.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 로또가 지속되는 거예요. 로또 확률보다는 당연히 낮지만, 그래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자본주의의 그 인플레이션 장,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고, 아직 긴축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시장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 이 굉장히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조금이나마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현상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피크아웃,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 리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고가 부동산들의 상승률보다는 이제는 변화해서 저가, 중가 부동산들의 상승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한정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다. 시장도 이제 고점을 인식하고 소강기를 맞게 된다.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이제 자본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근데 전세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세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세는요.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빠지거나 뭐 소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세는.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룰대로 돌아가고 현재 가치 정확히 거주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매 시장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날이 3기 신도시 외에 이 도심에 공급되는 이 공급책들이 실현돼 가지고 공급량으로 실제로 입주량으로 나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던져놓고 얘기하자고요. 오늘 주거비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2027년, 8년 뭐 빨라야 이때쯤 돼야 전세가의 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기 신도시 들어설 때도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도시 들어오면서 전세가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분이든 1주택자 분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건데요. 좀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돼요. 지금 시장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 하나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본은 있고. 화폐 가치가 녹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보여지니까 굉장히 조바심을 느낄 거예요. 요즘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조바심 느낀다는 얘기를 굉장히들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보고 돈이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 느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요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고 뭐고 간에 덜 오른 부동산, 그리고 저렴한 부동산, 예, 이것들로 이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덜 오른, 그리고 저렴한, 그리고 규제에서 벗어난, 예, 요즘에 상가 거래량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상가, 오피스, 예, 저금리가 여러분들 당장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저금리 상황이, 예, 금리가 뭐 고금리 시대, 예전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근대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 투자가 원활하게 뭐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되고 많은 자본을 필요치 않습니다. 예, 요즘엔 예전처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 많은 인력을 써야 됐지만 요즘에는 그런 자본을 끌어다가 써서 하는 사업들이 크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금리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저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노후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과거에는 뭐 아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 더 좋죠. 예. 딸은 뭐 책임져 주는 그걸 떠나서 일단은 신경을 써주니까. 예. 제가 요즘에 또 아들로서 굉장히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예, 연락도 자주 드리기가 참 바빠가지고 힘드네요, 이게. 예, 아무튼, 불효자는 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든 노후에 쓸 수 있는 이 자본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를 지니고 계세요. 지금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화폐가 녹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50대, 60대 분들. 그쵸? 저는 이제 40대 이제 후배인데, 너무나도, 예, 공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오시고 살아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걱정도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아셨지, 이 자본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오셨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빠르기 때문에 30대, 40대 구매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전에 30대가 무슨 집을 샀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30대 매수량이 40대를 추월합니다. 점점 집 구매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당연히 이분들은 자금 볼륨이 없지 않습니까? 자본 볼륨이 적다 보니까 낮은 가격대 물건들이 거래가 원활하게 좀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지금 덜 오른 부동산, 저렴한 주택, 예, 여기에 자본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빌라가 요즘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일부 지역이 3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은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30대 매수 규모가 더 큽니다. 월등히 크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추월한 정도, 예, 이 정도로 30대가 매수에 진입한 수요가 많아졌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진입 수요자 자본 볼륨 크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의 부동산에 자본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던, 예, 실거주로 사던 간에 안전마진이 중요하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희망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뭐 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되지만, 전 자본이 별로 없으시다면 그쪽보다는, 예, 비규제 지역, 예, 부동산, 그리고 저가 아파트 계단을 밟으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인기가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입니다. 빌라. 서울 빌라. 예. 지금 서울 빌라도 투자를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인천 쪽 넘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자, 서울 빌라 지금 거래량이, 매매가
8개월째 아파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쭉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2020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거래량이 뭐 월로 봤을 때 2배 내지 3배 정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21년 들어서 아파트 거래가 가뭄이 되더니 바닥을 찍더니 이제 빌라만 원활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21년 들어서 거래량이 역전됐다. 빌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작년 대비했을 때 빌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거래량이 그만큼 줄었고 빌라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동안 급등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금 수도권의 경기, 인천이 뜨겁잖아요. 예. 그리고 대출 규제, 예, 이게 또 금액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9억과 뭐 15억과 이런 구간도 있고, 또 대출 지원해주는 보금자리라던가 디딤돌 이런 것도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내에는 이런 대출 지원 가능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주택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빌라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로 은평구랑 강서구를 가장 많이 샀더라. 예.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서울 25개구를 봤을 때 전세가가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하는 그 직장인들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경기나 인천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서 빌라를, 요즘에 또 빌라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빌라에 있으면서 이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대형 평수의 빌라가 많이 지어진 곳이 이제 은평구, 강성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투룸 위주로 지어요. 투룸 위주로. 자, 근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투자 메리트도 제가 봤을 때 종목 중에는 지금 빌라가 가장 높다고 전 봅니다. 네. 지금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예, 여기에 그 9월 말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 나올 거예요. 대상지를 뽑아서 이게 26,000호를 초반에 뽑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제 시범으로 뽑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도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말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6년 만에 재개발 신규 지정이 되는 것이고, 2015년부터니까요. 일단 지수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되게 되면 이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 빌라의 메리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줍지 않은데 투자해서 남는 것도 없어요. 예. 저도 항상 하이에나처럼 찾고 다니는데 참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전문가분들도 서울 내가 아니라 뭐 수도권 다른 지역에 뭐 부지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많고, 그만큼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장기로 뭐 내가 거주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9월 말에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모를 안 했잖아요. 공모를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밑에 지금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이 공모 공고일이 권리 산정의 기준일로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전 있다고 봐요. 지금 이거 말고는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재건축도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최대 효율을 보이는 이 메리트는 서울의 빌라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또 발표할 거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공모 공고일 이전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최대한 빨리 하시고 임장도 다니면서 화폐가 녹는 게 너무 불안하다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전 또 서울 빌라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지금 서울 빌라에 돈이 돌고 있다. 이게 오늘의 맹점이에요.